자, 첫째 강의 두 번째 시간이 왔는데 아직까지 이제 핸드아웃은 안 들어가고요. 필요한 사항들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앞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수업 자료를 이클래스에다가 올린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클래스가 만약에 이제 잘 작동이 안 할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수업 카페 같은 거를 통해서 제가 수업 자료를 올리도록 할게요. 두 군데서 다 받을 수 있도록. 자, 온라인 수업을 이제 진행하다 보면 이 클래스도 이제 그 용량이 좀 한계가 있어서 수업 자료가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 경우 대비해서 제가 수업 카페 만들어 놨으니까 수업 카페에 관한 것도 수업 자료 필요한 경우 제가 이 클래스를 통해서 주소 같은 거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 와서 수업 자료 받아 가시면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자료를 같이 지참을 하시고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반드시 A4 용지에 두 개의 슬라이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출력을 하시고요. 아니면 뭐 태블릿에 있는 뭐 PDF 파일 보시면서 직접 필기하셔도 좋고요. 좋은 방법 선택하면 좋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직접 이제 종이에 필기하는 게 더 정감도 있고 좋다,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공부하기 전에 우리 계속 매니지먼트 뭐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렸어요. 경영에 대한 의미부터 한번 봅시다. 경영. 제가 아까 1부에서 용어 정리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특히 영어로도 경영 관련 용어 잘 정리하고 한자어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경영. 한자로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한자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텐데 뭐 취업 관련해서 한자 급수 자격도 따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뭐든지. 자, 한자 한번 써볼게요. 싫어하시겠지만 자, 경영. 또 영어로도 써볼까요? 매니지먼트.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우리나라 한글, 그 다음에 한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영어까지 쓰면 크게 보면 전 세계의 문자를 다 오르는 것 같아요. 그 서양 문자를 대표하죠. 로마자가, 그죠? 그 다음에 이 한자, 이 아시아권,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독특한 한글, 그죠? 동서양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포함해서 한글을 중심으로. 근데 한글로만 써놓으면 의미를 소리 글자니까, 그죠? 영어도 마찬가지로. 근데 한자의 좋은 점은 이제 뜻글자이기 때문에 모든 과목이 그래요. 모든 학문이 용어를 잘 풀이해보면 접근할 수 있어요. 어떤 과목인지. 자, 이게 우리말로 읽어도 경영이잖아요, 그죠? 이 경자가 어떤 경자인지 한번 볼까요? 이 경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5편을 찾아보면 다스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다스리다, 경, 그죠? 뜻은 다스리다, 그죠? 소리는 경. 그 다음에 영은 계획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계획하다, 영. 그러면 경영의 데피니션, 정의를 내리기 전에 대략적으로 한자 의미만 파악해보면 경영은 다스리는 고 계획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경영은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다가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다스리다, 그리고 계획하다. 그러면 이런 말을 써놓으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스리다 그러면 무엇을 다스리는지, 그죠? 무엇을 다스리는지. 그 대상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뭘 다스려? 경영은 다스리고 계획하는 거니까. 다스리고 계획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그죠? 두 번째는 다스리려면 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계획하는가? 누가? 그죠? 누가? 그죠? 누가? 주체가 되겠죠. 다시 얘기하면 경영의 주체는 무엇인가? 여기까지 되세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어떤 학문을 우리가 공부할 때 개념을 그냥 외워가지고 정리하는데 그러시지 말고 그냥 우리 편하게 우리 한자문화권에서 속했던 나라니까 지금까지도 많이 쓰고 있고요. 한자의 의미를 풀어서 보면 다스리고 계획하는 것이 경영이다. 무엇을 다스릴까? 대상을 한번 생각해보고 중요하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무엇을 누가 그죠? 주체 좀 어렵게 얘기하면 그러면 벌써 경영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중요하니까 자 아까 경영이라는 건 다스리고 계획하는 것이다 라고 뜻풀이를 해봤는데 다스리는 것의 대상이라는 말씀 드렸죠. 다스리는 것의 대상은 뭐겠어요?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의 대상 경영이가 조직이죠. 바로 조직 오르거니제이션 조직 오르거니제이션 이게 바로 용어예요. 용어 제가 용어 정리라고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말로만 조직이라고 할 게 아니라 영어에서 오르거니제이션 그죠? 오르거니제이션이라고 한다. 아주 기본적인 단어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고요. 조직 다시요. 다스림에 있어서 대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했나 보자. 자, LG전자라는 게 있어요. LG전자는 뭐예요? 이게 조직이죠. 조직 정의는 우리가 이제 챕터 2에서 한번 해볼 텐데 조직은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죠? 모여서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조직이라고 하는데 LG전자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조직의 부분 집합인 기업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죠? LG전자, 삼성전자라는 게 우리가 조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학교도 조직이죠. 그죠? 우리 학교도 이 조직에 있어서 뭔가 계획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죠? 계획하는 사람들, 다스리는 대상이 있고. 그래서 조직이야말로 다스림의 대상이 된다. 그죠? 그리고 LG전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가를 도모하고 계획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주체라고 하죠. 계획하는 사람의 주체, 경영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다스리고 계획하는 거를 구체적 구분을 해서 뭐 다스리는 것은 조직이다, 계획하는 것은 경영자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구분할 필요도 없죠. 다스리고 계획하는 대상은 합쳐서 얘기해도 되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나눈 것 뿐이고요. 다스리고 계획하는 것의 대상은 조직이고 주체는 경영자, 매니저다. 매니저. 그죠? 우리가 매니저라고 하면 어떤 사람 생각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유명한 경영자가 될 수 있죠. 애플이라는 조직, 회사를 이끌어 나갔잖아요. 기업, 회사 다 같은 의미라고 보셔도 좋아요. 이해되세요? 자, 정리해보면 경영이라는 말을 풀이를 해서 우리가 그죠? 다시 얘기하면 다스리고 계획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다스리고 계획하는 대상은 조직, 그죠? 주체는 경영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학을 우리가 이제 공부함에 있어서 특히 경영 개론에서 중요한 게 매니저와 오르거니제이션이 상당히 중요해지죠, 그죠? 경영자와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핸드아웃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중간고사 진도 나가기 전까지 대략적으로 한 챕터 4까지는 4장까지는 경영자와 조직에 관한 얘기들이 주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많고요. 물론 이제 전체가 다 경영학 그 개론에 있어서의 주된 내용들은 당연히 경영자와 매니저와 오르거니제이션 조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테지만 특히 4장까지는 경영자와 조직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냥 무조건 외우시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영이 뭐지? 한자 풀이를 해보니까 다스리고 계획하는 거야. 다스리는 거의 대상이 뭐였더라? 조직이 되겠죠. 누가 계획하지? 다스리려면 계획해야 되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좋고요. 그러려면 경영자들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경영자와 써볼까요? 경영자와
조직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조직이라는 거는 회사, 기업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경영자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크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조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죠? 다스리는 꼭 계획하시는 분은 크게 정점에 있는 최고 경영자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은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우신 공부하신 거 경영에 대한 의미는 꼭 잊지 마세요. 누가 물어보면 경영이 뭐야? 다스리고 계획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상과 주체가 있을 수 있겠지. 각각 조직과 경영자다. 이렇게 반복을 제가 지금 한 10번도 더 한 것 같아요. 자, 3페이지 한번 보세요. 3페이지. 3페이지 핸드아웃 보시면 제가 이제 이 수업 자료를 그죠? 제가 이제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쪽 화면에다가 좀 띄워서 보면 좋은데 이게 이제 저희 집이거든요. 촬영하는 곳이. 그러다 보니까 조명도 좀 어둡고 그죠? 그리고 빔 프로젝트를 쏜다고 해도 이게 잘 나올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핸드아웃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드아웃 없으면 수업 들으시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림 같은 게 많으니까. 지금 제가 수업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핸드아웃을 옆에 갖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꼭 수업 시간에는 지참해 주시기 바래요. 안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중할 수가 없거든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3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거기 이제 2x2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죠. 조그맣게 그림을 제가 그려보면 이런 그림 있잖아요. 3페이지. 네.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은 이제 조직 인사 학문 영역이 있어요.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조직 인사가 뭐냐면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해볼게요. 경영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상업 공부하신 분들은 주로 이제 회계 같은 거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간단한 부기 같은 거. 그래서 경영학 그랬을 때 회계학이다. 어떤 사람은 재무다. 그죠? 어떤 사람은 인적 자원 관리다. 인적 자원이라는 건 뭐냐면 조직 내에 있는 구성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음에 취업을 해서 회사원이 되면 인적 자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 자원들이 상당히 조직의 성과를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인적 자원 관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케팅. 마케팅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알리고 판매할 것인가. 그죠? 예를 들어서 애플이 아이폰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판매할 것인가. 그 소비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어필할 것인가. 예를 들면 애플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같은 경우 애플폰이래. 아이폰 같은 경우는 디자인 같은 것이 이제 상당히 뛰어나죠. 디자인이 뛰어나고 물론 기능도 좋지만 그래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이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국제 경영도 있을 수 있고. 지금 4페이지를 제가 미리 해버리고 있네요. 4페이지 내용. 그거 설명 안 하려고 했는데, 그죠? 어찌됐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분야들이 있는데, 경영학은 그래서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저는 이제 전공이 뭐냐면 조직 인사 쪽이에요. 이제 여기 얘기를 해보면 인적 자원 관리나 이제 전략 같은 경우를 제가 이제 전공한 분야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파트가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영학 개론 수업을 다 듣고 나서는 재무회계 혹은 마케팅, 국제경영 또 경영 정보도 있겠다. 그 다음에 생산 관리도 있고 생산 운영 관리도 있고 이런 과목들이 쭉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사실은 조직에서 사실은 이런 업무들도 우리 경영학 분야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회사에 가면 재무회계 부서들이 있고요. 마케팅 관련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 부서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경영정보 같은 경우에는 소위 IT 부서라고 해서 존재할 수 있고요.
뭐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영학 어떤 분야가 조직에서는 해당 부서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경영학을 이제 공부하실 때 보면 각 파트별로 선생님들이 다 전공이 다른 선생님들이 있어요. 저는 요 조직 쪽이에요. 인사 조직 쪽.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진도 나가면서 이런 말들을 우리가 다룰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그때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경영학의 분야는 여러 가지인데 특히 이제 조직 인사 분야가 어떻게 나눠지느냐.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이제 경영학 처음 배우면서 조직 인사 그러면 좀 막연했었거든요. 그래서 조직 인사 분야가 어떤 식으로 정리되어 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궁금했던 것들을 좀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당시에 그 표를 한번 넣어봤어요. 자, 표를 한번 보세요. 표를 한번 시간을 드릴게요. 수업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릴 거예요. 우리 핸드아웃 를 통해서 진도를 나간다고 했는데 해당 핸드아웃을 갖다가 잠깐 한번 보세요. 이런 말. 한번 보세요. 뭐 이런 말. 읽어보세요. 뭐 보세요. 미리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예습할 시간 없잖아요. 제가 늘 당부드리는 거는 수업 시간에만 잘 집중을 해라. 예습 같은 경우 어려우니까 여기서 다 해결하자고요. 지금 예습하는 거예요. 진도 나가기 전에.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이제 이게 오프라인 수업 같으면 제가 뭐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는데 온라인이니까 읽어봤다 치고 잠깐 멈춤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핸드아웃을. 무슨 내용이 쓰여져 있는가. 모르셔도 아니 모르겠어. 이거 뭐야. 영어만 잔뜩 써있고 이러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과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잠깐 생각하고 나서 수업 듣는 거랑 그냥 가만히 있다가 수업 듣는 거랑 다르거든요. 한번 보세요. 거기 표를 보면은 뭐 theoretical, application, 뭐 매크로, 마이크로 뭐 이런 용어들이 있네요. 뭘까요? 자, 잠깐 멈춤하시고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거니까 3분 동안 보셔도 괜찮죠, 그죠? 5분은 넘기지 마시고요. 너무 지루할 수 있으니까. 자, 보셨다고 치고 하나하나 볼게요. 지금 이제 사사분면으로 되어 있는데 theoretical 그 다음에 매크로 부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죠. 여기 번호를 이렇게 쓸까? 이렇게 하면 좀 낫겠다. 1번. 그죠? 여기 보시면 어때요? theoretical은 우리말로 하면 이론적이라는 뜻이죠. 이론적인. 매크로는 무슨 뜻이에요? 거시 크게 본다. 클 것자를 써서 보일 시자에 클 것자를 써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 한자잖아요. 클 것자. 크게 본다라는 거. 이게 또 한자어니까 이게 이제 우리말 영어 한자 같이 돌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상당히 편해요. 이게 바로 용어 정리예요. 그냥 거시라고 쓸게요. 거시. 그러니까 조직 쪽은 인사 쪽에 있어서의 이론적이고 거시적인 영역이 어디냐. 이게 바로 이른바 OT라고 해서 Organizational Theory라고 해요. Organizational Theory.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조직 이론이라고 하죠. 조직 이론. 그러니까 조직 인사가 어떤 영역이냐면 그야말로 조직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조직. 사실 인사 쪽은 조금 이거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그냥 조직 전공이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미국 경영대학원 같은 데 가보면 이 조직하고 인사가 좀 띄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같이 좀 붙여 넣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적 자원 관리거든요. 아무리 조직이 돈이 많고 뭐 토지가 많고 재무가 빵빵하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일을 못하면 그 조직은 성과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가 인적 자원이다. 그래서 인사를 같이 붙여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조금 예외적이긴 한데 어쨌든 조직에 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직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그 중에서 이론적이고 거시적인 부분 뭐냐? 거시라는 건 크게 본다.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우리가 뭘 공부하느냐? 바로
조직 이론에 관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OT. 이렇게. 그러면 OT는 뭐냐? 첫 번째 OT는 뭐냐? 조직 연구의 흐름이 이 OT의 Organization Theory 조직 이론의 핵심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주된 주제. 조직 연구 흐름이라는 거. 여기까지 되세요? 크게 조직 연구의 흐름. 그러면 이렇게 크게 들어가지 말고 작게 한번 보죠.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우리 음악 공부하죠. 음악을 공부하고 미술도 공부하고 경제학도 공부해요. 예를 들어 보면. 근데 각각 음악이나 미술이나 경제나 이 영역들이 어떻게 발전됐는지 역사가 있죠. 그죠? 역사. 그러니까 이른바 음악사, 경제사, 미술사 이런 식으로. 이 조직 연구의 흐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경영학도 어떤 식으로 연구됐는지 흐름이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히스토리가 있다고요.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를 큰 관점에서 본다는 건 거시적인 관점이죠. 그죠? 그리고 역사를 본다는 건 당연히 이론적인 측면이고요. 이런 것들의 그러니까 조직의 연구의 흐름이 조직 이론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조직 연구 흐름은 어떻게 됐어? 우리 음악을 한번 볼게요. 음악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로크 음악이나 고흐는 화가죠. 바흐죠. 실수했어요. 바흐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크 음악을 대표하는 음악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고전 음악 시대, 고전이다 그러면 보통 누굴 얘기해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은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낭만파다 그러면 슈만 이런 사람 얘기하듯이 경영학에 있어서도 역사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다행히 음악사 같은 경우에는 빨리 들어가면 한 17세기부터 그죠? 예를 들면 바로크 이전 음악했던 사람들, 바로크로 보기도 하지만 스카릴라티나 코렐리 같은 사람들은 바흐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거의 보통 한 17세기 초반부터 시작되는데 이 경영학에서의 연구는 상당히 역사가 짧아야 20세기부터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미국 기준이긴 하지만 20세기 초반에 연구됐던 학문들을 경영학에서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해요. 클래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클래시컬 어프로치 고전적인 어떤 접근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20세기부터니까 지금으로부터 연구된 게 이제 100년 조금 넘었죠. 한 120년 정도? 100년? 그 정도로 보고 이 흐름을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 조직 연구 흐름은 우리가 앞으로 어디서 공부할 거냐면 챕터 5, 6, 5장, 6장에서 아마 자세하다고 해야 되나? 개괄적인 흐름을 우리가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 연구 학자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이론은 누가 이원이라는 학자가 예를 들면 연구했다 그러면 학자와 그 이론을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자, 요거 지울게요. 조직 연구 흐름 꼭 필기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느냐? 기업 지배 구조라는 게 있어요. 코퍼레이트 잘 안 보이시나? 다시 쓸게요.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기업 지배 구조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조직을 있어서 누가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가. 예를 들면 이런 말들 우리가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삼성 계열사들이 많은데 삼성을 이끌어가는 사람 우리가 이재용 CEO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LG 같은 경우에는 구강 CEO 이런 말을 쓰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소위 우리 재벌 2세, 3세, 4세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창업주가 있고 이제 창업주의 후손들, 그러니까 그 회사의 지분이 꽤 많겠죠. 그런 사람들이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소유 경영이라는 말을 써요. 소유. 이른바 오너 매니지먼트. 그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창업자의 후손들, 그죠? 소위 말하는 재벌가의 자제들 이런 사람들이 경영을 하지 않고 정말로 경영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외부 사람을 임명하는 경우가 있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전문 경영가, 프로페셔널, 너무 작나? 프로페셔널, 전문 경영자. 그 조직을 누가 이끌어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배 구조라고 해요. 큰 관점에서 삼성이라는 조직의 지배 구조는 어떠냐, 그죠? LG라는 조직의 지배 구조는 어떠냐, 뭐 A라는 대학의 지배 구조는 어떠냐. 그러면서 뭐 이사회도 등장하고요, 뭐 감사도 등장하고요, 그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도 중요한 조직의 이론이다. 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3부 계속 하도록 할게요.